안녕하세요. 김철회입니다. 2024 창업행정 제8장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장은 마케팅입니다. 마케팅. 저 학교 다닐 때 그 경영학과 교수가 계속 시험을 내는데 시험 문제가 똑같아요. 매해마다.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 갑자기 칠판에 쓰는데 마로 시작해야 되는데 응? 도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도자로. 그래서 학생들이 깜짝 놀라서 야, 올해부터 문제 바뀌는구나 그랬는데 어? 실제 문제를 쓰는 거 보니까 도대체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갔다고 아주 옛날에 웃긴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무튼 이제 마케팅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업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케팅은 마켓, 시장, 에서 온 건데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를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이전하기 위한 기획 활동, 시장 조사, 상품화 계획, 선전, 판매 촉진 등의 활동을 마케팅이라고 한다. 영어로는 the act of or process of selling or purchasing in a market. The process or technique of promoting, selling, and distributing a product or service.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창업한 그 아이템을 어떻게 소비자에게 팔아서 돈을 버느냐 하는 것이죠. 이 마케팅을 할 때는 보통 4P를 강조해요. 4P.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데 중요한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 P는 프로덕트. 일단은 품질, 제품이 좋아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First of all, the product stands for marketing strategy. 마케팅, 물건 팔 때 물건이 좋아야 팔리는 거죠. 넘버 원. 두 번째는 price, 가격이 상대적으로 경쟁 제품에 비해서 저렴해야 되겠죠. Prices are set after product is ready. The price of a product affects how it will be sold. 그렇죠? 이 두 개가 뭐예요? 가성비예요. 가성비가 좋아야 마케팅하기 좋겠죠. 물건 팔기에.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갖춰져 있는데도 잘 안 팔려요. 이건 뭐예요? 사람들한테 잘 안 알려져 있는 거죠. 인포메이션, 알려야 돼요. 그 알리는 행위가 바로 프로모션이에요.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 시음회도 하고, 이게 프로모션, 판매 촉진 전략 프로모션이라고 그래요. Marketing communication strategies and techniques are included in the introductory section.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광고, ads 광고, sales citation, special offers, public relation 이런 것들 PR이 포함된 게 프로모션입니다. 네 번째 P는 place or placement. 이거는 뭐냐면 이 물건이 소비자에게 딜리버리 배달되는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이게 불편하면 사람들이 그 물건을 안 사요. 요즘 이제 쿠팡이 나와가지고 완전 로켓 배송되니까 쿠팡에 올라와 있는 물건들은 팔리는 반면에 옛날처럼 하는 물건들은 안 팔리게 돼 있죠. 그래서 포인트 오브 세일, 포스라고 하는데 이 전자기기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딱 카드 결제하면 모든 것이 딱 정리되게 하는 게 포스라고 그래요. 이 포스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세일즈 채널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고 이쪽 부분에 아주 혁신한 게 쿠팡이에요. 물론 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도 죽어가고 있다고는 하는데 참 슬픈 이야기지만 하여튼 택배 시장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도착하는 거예요. 주문하면 가장 빨리 집 앞에 도착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장소의 문제죠. 또는 그 딜리버리의 문제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4P가 있다. 이런 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주제로 그러면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도 스트래터지, 전략을 좀 수립해야 돼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전략을 수립하는 건 항상 현재 상태를 as is라고 해요. as is, 현재 상태를 여러분들도 현재 상태를 잘 분석해야 돼요. 정책학에서도 현황, 문제점 분석하고 그다음에 개선 방안 하잖아요.
이 이상적인 상태를 놓고 이 사이에 갭이 얼마나 되느냐, 이 갭을 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못하고 있는. 그래서 현실과 이상, 이건 to be라고 해요. to be, 이건 as is. as is, 지금 현재 상태에서 to be 돼야 되는 거, 갭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그것이 아까 4P 중에 뭐에 해당하는지, 품질의 문제인지, 아니면 가격의 문제인지, 아니면 딜리버리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플레이스먼트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다 어? 클리어해야 되는 것이죠. 게임하고 똑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략을 세우는데, 우리 회사가 어떤 제품을 좀 할 것인가, 전략적으로 더 생산할 것인가 다루는 게 BCG 매트릭스하고 G 매트릭스라는 게 있어요. 경영에서는 이거 한 학기 다 배우는 건데, 우리는 그냥 한 시간에 퉁 치는 거예요. 한번 잘 여러분들이 살펴보세요. 보스턴 컨설팅, 예? 그룹이라고 하는 컨설팅 그룹이 있어요. 여기서 만들어낸 거는 X축의 상대적 점유율. 이 왼쪽으로 가면 여기 점유율이 높은 거예요. 시장 성장률, 시장 성장이 높은 거. 내가 점유율도 높고 시장 성장도 빠르다. 예를 들면 갤럭시 같다. 삼성에서 그러면 이런 거는 스타라고 해요. 스타라고 부르고. 반면에 시장 성장률을 좀 별로 높지 않은데 어? 상대적인 점유율을 높다. 이런 거는 카우라고 해요. 카우. 특히 이제 그 회사에 중장기적으로 돈을 벌어주는 성장률은 낮지만 옛날부터 고유하게 해오는 이건 카우라고 불러요. 반면에 시장 성장률은 높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점유율은 작아요. 이런 건 퀘스천 마크죠. 그 다음에 성장률도 낮은데 내가 점유율도 낮아요. 이건 도구 버려야 될 거예요. 버려야 될 걸 도구스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보스턴의 매트릭스라고 하는 이런 전략이 있고 또 하나는 G 매트릭스. G는 제너럴 일렉트릭스라고 그래가지고 에디슨이 만든 미국의 전기회사가 큰 게 G예요. 이 G에서는 시장 매력성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 강점이 있느냐. 그래서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장성이 높아요. 요즘 같으면 AI죠. AI에 대한 내가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해야 돼요. 반면에 중간중간 정도야. 그러면 이거는 그냥 쏘쏘. 이걸로 그냥 대충 현금 창출하는 거죠. 캐시카우라고 불러요. 여기서 이야기하면 저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 매력성도 없는데 내가 강점도 없어. 이걸 하고 있으면 이거 빨리 철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빨리 때려치고 이쪽으로 집중, 선택과 집중이라고 그러죠. 이쪽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이럴 때 보스턴 매트릭스하고 G 매트릭스가 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전략을 수립하려면 plan, do, see, feedback이라고 그랬잖아요. 행정학도. 그러니까 플래닝이 굉장히 중요해요. 플래닝 가운데 상황 분석하는 거 이따가 다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을 세그멘테이션, 세분화할 것인가, 타겟팅, 표적 시장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를 섞어서 마케팅, 믹스로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 기획을 세워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전략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 잘된 거를 가지고 평가해보고 다시 피드백 하는 과정이 행정학하고 경제학은 이 전략 수립해서 실제 행하는 거는 거의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일단은 상황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중에 이제 외부 환경을 분석하는 방법 중에는 패스트라는 게 있어요. 패스트는 여기 나오는 폴리티컬, 정치적인 요인, economical, economic, 경제적인 요인, 그 다음에 social, 사회적인 요인, 그 다음에 technical, 기술적인 요인. 이렇게 이 네 개를 합쳐서 past 분석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창업을 한다고 그랬을 때 먼저 past 분석.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정치적인 영향은 없는지, 지금 경제 상황은 이 사업하는 거랑 맞는지,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인 인구 구조라든가 사람들의 문화 이런 것들이 맞는지,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는 어떤 측면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해 이 표를 가지고 분석해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지.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산업 환경도 분석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창업한 그 산업의 트렌드를 보고 시장 규모하고 성장성도 보고 그다음에 그 산업의 기술 및 원가 구조도 보고 그다음에 지금 이 산업이 도입기인지 성장기인지 성숙기인지 소퇴 모든 산업은 이 사이클을 돌게 돼 있어요. 새로 시작해서 지금 새로 시작하는 거 AI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도입기죠. 그러나 자동차 이런 거는 이미 성숙기 이제 석유를 떼는 자동차는 이제 쇠퇴기로 갈 거예요. 전기차가 나오면. 그래서 이 도입기에서 성장기 갈 때 가장 사업이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따져보면 이렇게 S자 모양으로 간다고 그래서 S자 커브라고 그래요. 수명 주기를. 그다음에 유통 채널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는 것이 산업환경 분석이 산업 분석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부 환경 분석 중에서 경쟁 환경 이게 마이클 포터라는 사람의 경쟁 구도 분석하는 방법인데 이 그림에서 보듯이 내가 사업자예요. 내가 사업자예요. 그럼 이 공급자, 나 말고 다른 공급자가 있는지 이런 것들 봐야 돼요. 이거는 잠재적인 기업의 진입. 이게 경쟁이죠. 그다음에 내가 다루고 있는 그 아이템, 상품의 대체 상품이 있는지 이런 것들 함께 봐야 돼요. 그리고 이 구매자, 소비자는 어떤 교섭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 전체를 함께 보는 것을 경쟁 환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존 기업 간의 경쟁도 봐야 되고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올 수 있는지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기업적인 측면이고 대체 상품이 있는지 대체 상품이 나와버리면은 끝나는 거죠.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다 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자동차로 바뀌었죠. 자동차 중에서도 디젤, 가솔린, 앞으로 전기차로 바뀌죠. 이게 다 대체 상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구매자의 교섭력, 즉 내가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모든 걸 다 사줘.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수요 독점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내가 장사하기 힘들죠. 저 사람한테 끌려가야 되니까. 반대로 내가 독점력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돈을 벌기 쉽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경쟁 환경에 대한 분석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부 역량도 봐야 돼요. 아까 외부 환경 분석했잖아요. 우리 내부의 지금 경영자의 능력이라든가, 기업 문화라든가, 그리고 우리 R&D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특허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생산 시설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생산 시설도 봐야 되고, 인사 조직, 사람, 인력 관리에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조직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조직 개편이 필요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돈에 대한 거 중요하죠. 회계 장부를 통해서 지금 매출액, 재무 구조가 튼튼하고 수익 구조가 튼튼한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돼요. 그런 다음에 마케팅은 잘하고 있는지, 글로벌화는 잘하고 있는지, 해외 좀 나중에 커지면 이런 내부 환경도 외부 환경뿐만 아니라 내부 환경도 함께 분석을 해봐야 된다. 그다음에 내부 환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주요 활동하고 지원 활동이에요. 우리 행정학은 대부분 다 지원 활동이죠. 경영학의 지원부서, 인사부서, 재무부서, 예산부서 이런 거 다 지원부서예요. 주요 활동은 어딜까요? 물건을 생산해서 파는 부서를 핵심 부서라고 그래요. 공기업에 들어가도 실제 공장이 있는 곳, 그리고 그것을 물건을 파는 영업점이 있는 곳, 여기가 주요 활동이에요. 실제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은 주요 활동이고, 그것을 위해서 뒤에서 백업해주는, 이거를 스텝 기능, 지원 활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잘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잘 분석을 해봐요. 이 전체를 연결, 사슬처럼 체인으로 연결하는 게 가치 사슬이라고 그래요. 시작부터 끝까지 이것이 잘 되고 있는지도 분석을 해봐야 된다. 이게 가치 사슬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스와트 분석이라는 걸 하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가끔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뭐냐면 강점, 약점, 기회, 위협 네 가지 요인을 함께 보는 거예요. 강점과 약점은 내부 요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도 내가 강점이 뭔가 약점이 뭔가 해야 돼. 그다음에 환경, 외부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외부 환경이 나한테 기회가 되는지 아니면 나에게 위협이 되는지 이런 거죠. 지금 예를 들면 AI가 등장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기존의
맥도날드나 버거킹이라 다 이 POS 있는 그 매점 관리하는 로봇가 돌아다니잖아요. 키오스크 있고. 그런 일자리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바 자리 다 앞으로는 로봇가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위험 요인이죠. 근데 내가 코딩을 잘하고 있고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런 환경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전략을 도출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마케팅을 할 것인가에 전략을 도출해 나가는 것이 스와트 분석이에요. 그래서 스와트 분석을 하고 나면 마지막에 강점 요인, 약점 요인, 기회 요인, 위험 요인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건 요 첫 번째 칸이에요. SO 전략이 제일 중요해요. 우선 수행, 제일 먼저 내가 해야 될 거는 나의 강점을 이용해서 지금 세상 돌아가는 가운데 기회 요인이 되는 것. 이거 선택과 집중해서 이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수행 과제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나에게는 좀 약한데 약점인데 기회가 되고 있어. 그러면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WO 전략, 우선 보완 과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에겐 강점이 있는데 경쟁자가 있거나 이래가지고 위험 요인이 다가오고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대기업이 들어오고 막 이러면. 그럼 위험 해결 과제로 다뤄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략을 짜야 돼요. 마지막에 나한테 지금 상황도 안 좋고, 어? 외부 환경도 위협 요인이고, 나도 약점이다. 이런 중장기적으로 이걸 어떻게 보완해 나갈까? 나의 약점을, 그런 장기 보완 과제, 이런 식으로, 투바이 투 해가지고, 네 개의 섹터별로 전략을.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우선 수행 과제, SO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한번 분석을 해요. 나의 강점은 무엇일까? 나의 약점은 무엇일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니까 나에게 기회가 되는 건 뭘까? 위협이 되는 건 뭘까?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방향성을 잡는 거죠. 이거를 전략, 스와트 분석에 기초한 전략 도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스와트 분석이 끝나면 이제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마케팅하는 여러 가지 전략 중에 첫 번째로 표적 시장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표적 시장, 타겟팅. 이 제품은 그러니까 이 표적 시장 없이 모든 사람에게 쫙 마케팅을 하는 거는 이 비차별화 전략이라고 그래요. 전체 시장에 돈이 많이 들겠죠. 돈이 많이 들고 또 나의 특징을 이렇게 부각시킬 수가 없어요. 아니면 이제 차별화가 전혀 안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표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차별화시키든지 집중하든지 이 둘 중에 하는 걸 말해요. 차별이라고 하는 거는 이 내가 이 시장 소비자를 분석해 가지고 이 소비자 중에 그 차별화된 A, B, C가 있다. 노년층을 위해서는 이렇게, 젊은 층을 위해서는 이렇게, 지금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시장에 동시에 진입할 때 그 시장별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것 표적 시장 전략이라고. 반면에 집중화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나만 선택과 집중해서 하나의 시장에 타겟을 딱 세워가지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창업기업 입장에서는 일단 제일 잘하는 거 하나만 집중해서 하는 거를 집중화 전략. 몰빵 전략, 몰빵 전략. 하나만 잘하는 거. 차별화는 여러 개를 각각 두고 각 차별화된 시장에 맞는 전략을 가져가는 걸 차별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이 제품은 뭐야?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다이소를 생각해 보세요. 다이소는 포지셔닝에 대표적으로 성공한 거예요. 다이소는 거기 가면 가성비 좋은, 어? 품질도 좋고 가격도 싼 걸 찾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객의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속성, 이미지 또는 사용 상황에 대한 또는 제품 사용자에 대한 경쟁 제품에 대한 이런 것들을 딱 마음속에 심어두는 거를 포지셔닝이라고 그래요. 이러면 사람이 그것이 사고 싶을 때는 그쪽으로 딱 가게 돼 있죠. 그래서 항상 마케팅 전략 중에 포지셔닝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어?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나의 제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속성이라든가 이미지를 심어줌으로 인해서 그 물건을 사게 만드는
그래서 마케팅 전략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죽은 사람한테도 물건을 팔아라. 어? 그런 마음으로 어? 전략을 짜라 이거죠. 죽은 자가 어떻게 물건을 사겠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죽은 자에게도 팔 수 있을까? 죽은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향수를 끄집어내서 어? 그 사람 그리워하는 마음에 물건을 사게 만든다든가, 그 사람 무덤에 뭘 갖다 놓게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도 다 마케팅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들, 참, 경쟁 사회 속에서는 너무 좀 심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물건을 팔아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격 전략, 가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가게들 보면은, 어? 백화점도 어떻게 해요? 박앤 세일 이렇게 특별 기간에 하잖아요. 어? 안 오던 사람들 세일하는 기간에 되면 슉 오게 만드는 이게 다 물건 파는 전략이에요. 가격을 통해서 그냥 손해는 안 나는 선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내 물건 박리담회로 갈. 이 명품들은 고가 전략으로 가잖아요. 반면에 이 저가 전략으로 가는 다이소는 이런 데는 저가 전략으로 가는. 그래서 이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간대별로 또 중요해요. 시간대별로 어? 주말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중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가격 가지고 물건을 좀 잘 팔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을 가격 전략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촉진 전략, 프로모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뭐, 여자들이 좋아하는 화장품, 이런 거 팔 때 프로모션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얘는 광고, 판매 촉진, 홍보, 인적 판매, 이런 것들 다 들어가는데, 특히 이 판매 촉진 전략을 프로모션이라고 해요. 이 광고는 그냥 이 신문 광고 또는 TV 광고에 이렇게 쭉 특정 다수인에게 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반면에 판매 촉진은 이 샘플링, 쿠폰, 리베이트, 이 판촉물 중심으로 해가지고 판촉 행사를 벌이는 것이죠. 여기 모이시오 그러면 내가 샘플 줄게 이렇게 하죠. 비용은 좀 중간 정도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홍보는 특별한 이렇게 그룹을 모아놓고 하는 이제 광고하고 홍보하고 좀 차이는 광고는 완전히 일반 대중에게 푹 쏴버려 일방향으로 쏴버리는 거지만 홍보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행사 를 통해서 이렇게 제품을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좀 광고에 비해서는 저가가 들어갑니다. 인적 판매 제일 잘하는 게 아메이죠. 아메이 피라미드 형태로 한 사람을 해고 보험도 다 인적 판매하는 것이죠. 이 제품을 사람 네트워크를 통해서 팔아먹는 거 인적 판매라고. 이것도 각 사람마다 인건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고가가 들어가는 그런 측면이 있죠. 어떻게든 판매 촉진하려고 하는 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인가 봐요. 그래서 마케팅 전략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일할 때 이런 우리가 지원부서에서 일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행정학 하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들이 등장하게 되고 실제 여러분들이 영업 부서에 가게 되면 이 마케팅을 직접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 듣고 나서 이런 것들이 좀 재밌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정학보다는 경영학 쪽에 맞고 나중에 민간 기업에 가서도 이런 마케팅 부서에 가서 어떤 제품을 잘 홍보하고 해서 이 판매되는 걸 보면서 기쁨을 느끼는 그런 기질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은 이런 여러분들이 굳이 공무원 하는 것보다는 민간 기업에 가서 이런 일을 하든 또 우리 창업행정 시간이니까 직접 창업을 해서 정말 내가 어? 만든 물건을 또는 어디서 떠온 물건을 유통업은 가져다가 파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통을 하든 직접 제작을 하든 이런 일들도 좀 할 때 내가 이 팔아먹는데 재주가 있는가 이런 달란트가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하고 질의응답하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8장 마케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제8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